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김영수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일지도 모를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 씨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월급을 받았고 가족들과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딸을 키우며 그들의 학업과 결혼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출근과 퇴근의 반복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저축해야지. 지금은 아이들 교육비가 급하니까. 집 대출금부터 갚아야 해. 나이 들면 연금이랑 퇴직금으로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장의 지출이 항상 우선이었고 노후 준비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성공하면 자신의 노후도 편안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으니 아이들도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김영수의 나이는 어느덧 59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퇴직금 대신 월급의 몇 배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큰돈이 들어오자 그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1년 그는 퇴직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딸의 해외 유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었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부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아. 국민연금이 있잖아. 아직 집도 있고 아이들도 취직했으니 큰 걱정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그에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답장이 오는 곳은 드물었고 면접에 갔을 때도 경험이 많으신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퇴직금의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했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취미 활동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응하면 되겠지.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었고 언어 능력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장기간의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김영수는 궁여지책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반응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상환으로 나가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좀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급한 마음에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또 돈 달라는 전화 왔어? 응. 이제 정말 부담네. 우리도 애들 유학 보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 젊었을 때 노후 준비 안 한 건 본인 책임 아냐? 맞아. 부모님이 우리한테 대학 등록금 빼고 준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김영수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자녀들 교육비로 썼던 금액만 1억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자녀들도 저마다의 삶이 있고 경제적 부담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약속했던 다음 달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통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명절에만 형식적인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김영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당일 김영수는 자신의 30년 추억이 담긴 집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전 직장 후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김영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원래 주인이 노후 대비 안 해서 경매로 넘어온 거예요. 싸게 사서 대박 났죠. 라는 말이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영수는 후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부회장, 저예요. 영수 과장. 후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후배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법무팀을 통해 접근 금지 내용 증명이 김영수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환자용 침대 하나가 방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매일 밤 바퀴벌레와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3년이 흘렀습니다. 김영수의 나이는 이제 66세. 그의 하루는 아내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생활비와 월세, 의료비로 바닥났고 그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휘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쉬는 날엔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반찬을 받아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약값을 위해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자가 월 30%가 넘는 불법 사채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값만 충당하려 했으나 곧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을 또 빌리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퇴근길에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3명의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김영수 씨, 이자가 밀렸네요. 알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지만 그날 번 돈은 아내의 병원비로 이미 다 써버린 후였습니다. 네. 내일 꼭 갚을게요. 오늘은 아내가 급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주먹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의 발길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내일까지야. 다음엔 병원비가 더 나올 거야. 그들이 떠난 후 김영수는 한참을 비 맞으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하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피를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공허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는 어디서도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습니다. 결혼반지와 아내의 금목걸이, 그리고 30년 전 승진 기념으로 받았던 금시계까지 모두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것으로 겨우 이자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원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말은 못했지만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김영수는 더욱 비통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던가. 세계 여행을 하고 전원주택에서 정원을 가꾸며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노후를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좁은 월세방에서 병든 아내를 간호하며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삶이 그들의 노후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때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던 그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전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만취 상태였고 여자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김 과장, 자네가 여기서 뭐 하나? 김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경비 모자를 바로 했습니다. 방문 등록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사장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정년 후 계획 있다고 했었지?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 여기서 일하게 됐나? 김영수는 말없이 방문 기록부만 내밀었습니다. 사장은 웃으며 여자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봐. 내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됐어. 노후 준비 안 하면 저렇게 돼. 그 말이 경비실 안까지 들렸지만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문증을 건네고 인사만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사장이 떠난 후 그는 경비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함께 회식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장이 김 과장, 노후 대비는 잘하고 있나?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있게 네, 걱정 마세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근길에 그는 사장의 차가 아직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아들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조금 더 지켜보니 아들이 사장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된 듯 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들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초라한 경비원 모습으로 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그 사업 파트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추가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주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영수 씨 아세요? 여기 산다고 들었는데. 김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직접 찾아뵙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옛날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정도진이라고. 김영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뽑았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스타트업 CEO인데요. 과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김영수는 손에 쥐고 있던 폐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잠깐 운동 삼아 하는 거야. 폐지는 재활용에 좋거든. 그의 거짓말은 어색했고 정도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회사에서 경험 많은 고문을 모시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김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자리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그런 일은 못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정도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진심입니다. 김영수는 명함을 받았지만 결국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경비일과 폐지 줍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간혹 아파트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런 시선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자녀들이 왔지만 그들 사이는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의무적인 조문을 마치고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겨진 영수는 아내의 장례식 비용으로 인해 남은 돈까지 모두 바닥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벽장에서 오래된 밧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천장의 파이프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독촉 전화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가구를 팔고 더욱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혼자였으니까요. 길거리에서 주워온 폐지를 쌓아둔 좁은 방 한 칸이 그의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자장면 하나를 먹으며 그는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노후를 위한 준비를 미룬 것, 자녀들에게만 의존한 것,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 모든 것이 그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고 김영수는 74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신문 배달도 경비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월세와 약가, 식비를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침대는 좁았고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TV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한숨 섞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복지사가 주최하는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를 보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김 과장님, 맞으시죠? 김영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디서 본 듯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과장님 밑에서 일했던 박민수입니다. 신입사원 교육 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김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젊고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민수군. 그래, 기억나네. 과장님, 여기서 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 임원이 되었어요. 과장님 덕분에 많이 배워서요. 김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는데 예전 후배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러움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박민수는 김영수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사 그만두시고 나서요.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살았어. 특별한 건 없었어. 그러나 박민수는 알았습니다. 김영수의 주름진 얼굴과 초라한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사에서 직원들 재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은퇴 준비에 관한 내용이죠. 혹시 과장님의 경험을 젊은 직원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해볼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말이야. 그렇게 김영수는 박민수의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대, 30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썼죠. 나중에 저축해야지. 나중에 건강관리해야지. 나중에 취미생활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저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어떻게 써버렸는지,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했던 것을 어떻게 후회하는지, 건강을 잃고 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든 직원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아플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가 멀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3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제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직원들이 김영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한 듯 했습니다. 박민수는 김영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김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을게. 그날 이후 김영수의 이야기는 회사 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고 결국 그는 정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해 젊은 직원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에게 더 큰 기쁨을 준 것은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아니세요? 김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명자예요. 40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김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로 좋아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걸었던 그 여자가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명자는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TV에서 영수 씨를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마음이 아팠어요. 김영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 전국에 방송된 것이 갑자기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영수 씨가 자신의 경험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이명자의 말에 김영수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종종 만나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두 노인의 우정은 차츰 깊어졌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이명자도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명자가 김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지금 후회하는 게 뭐예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 그리고 아내가 아플 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 이명자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김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특별해졌고 결국 김영수는 용기를 내어 이명자에게 청혼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명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늦은 나이지만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박민수는 김영수에게 소정의 강연료를 지급했고 그것은 그의 생활에 작지만 소중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영수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경험이 타인에게 교훈이 된다는 사실에서 그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1년 후 박민수는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김영수의 강연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재무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그를 초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것이 과장님의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생의 반면교사로서요. 김영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나이 들 것이고 준비가 없다면 김영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김영수의 강연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한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그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김영수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 전국에 방송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했습니다. 과장님의 이야기가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지금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김영수의 일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좁은 고시원 방 요양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강연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게 담겼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후회와 교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젊을 때, 건강할 때,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루고 미뤄왔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했던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김영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자신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중년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김영수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송 이후 김영수에게는 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노후 준비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이야기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한 외국 언론사가 그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를 다루는 특집 기사의 일부로 김영수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수를 아시아의 경고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노후 준비 없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는 의미였습니다. 김영수의 이야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각국의 노후 대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로벌 금융회사는 김영수를 홍보대사로 초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광고가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에 붙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결정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김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는 폐지를 줍던 노인이 이제는 노후 준비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는 박민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박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장님, 때로는 실패한 경험이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79세가 된 김영수는 이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연료와 다큐멘터리 출연료로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꿈꾸던 풍요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최소한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그는 심한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상상했습니다. 넉넉한 연금으로 편안한 집에서 살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그런 삶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30대, 40대부터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말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내 인생도 의미가 있었던 거겠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외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큐멘터리 봤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도 급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가 필요하실 때 외면했어요. 딸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언젠가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김영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한 장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영수에게 우리가 함께한 30년이 행복했어. 넌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감사해.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돼.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줘. 우리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 사랑해. 미경. 이 메모는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이 메모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때부터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걱정을 무시했고 결국 아내가 우려했던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걱정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에게 아버지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셨는데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딸의 말에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가 걱정한 건 내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던 거지. 내 책임이야.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지만 아버지 방도 있고 더 이상 혼자 계실 필요 없어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아버지,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의 아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자녀들은 정기적으로 김영수를 찾아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들은 다시 가족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자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2세 생일을 맞은 김영수는 작은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박민수가 준비한 자리였고 그동안 김영수의 강연을 들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영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험과 연금을 재검토했어요. 선생님 강연을 듣고 부모님의 노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파티 중간에 한 남성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김영수는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기억나세요? 정도진입니다. 아파트에서 폐지 줍고 계실 때 만났는데 김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거절했던 스타트업 CEO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신입사원 때 가르쳐 주신 고객 중심 마인드로 사업을 했더니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김영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대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정도진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 기여하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자물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 정도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100억 넘게 가치 상승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김영수는 그들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뜻밖의 기회로 남은 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박민수가 김영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장님, 지난 6년 동안 과장님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노후를 준비하게 되었죠. 과장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꾸셨으니까요. 김영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타인에게 교훈이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김영수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의 강연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이명자도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특별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평생 모아온 작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첫 취직 때 받은 넥타이 핀,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에 받은 시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그 병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김영수의 글씨로 인생의 교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 노후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라. 2.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 3.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4.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을 세우지 마라. 5. 작은 행복에 감사하라. 박민수가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화분을 김영수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심었던 미니 장미였습니다. 영수 씨,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김영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내 실패가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나는 행복하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장례식 후 박민수는 김영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나중은 오지 않는다. 마이너스 한 평범한 직장인의 노후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중장년층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김영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고 젊은 세대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 배웠고 그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습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김영수처럼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내일은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를 일찍 시작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급의 최소 1015%는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지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를 개발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과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미리 계획하세요. 여행,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창업 등 은퇴 후의 목표와 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김영수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세요.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이나 고민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